네, 오늘 9월 9일 아침 10시 반 중국 CPI 데이터가 막 발표됐고, 저는 아침 일찍 팅팅 부은 얼굴로 죄송합니다. 얼굴로 즉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의 중국 물가지표의 흐름을 말씀드려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0, 그러니까 0%, 마이너스 0.3%로 떨어지면서 중국 디플레이션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매우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오늘 발표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 상승세로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흐름입니다. 이게 중국 경제 그 자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중국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0.1%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 P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우리 소비자가 구매하는 구매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 원자재도 사와야 되고 그쵸? 그런 제조 물가가 생산자 물가라고 보시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2,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선행지표격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흐름이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그래도 나름 5% 성장하는 이런 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고작 3%가 채 안 된 채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나타났던 거고 그동안 한두 번씩 마이너스 물가를 이미 또 기록했다가 이번에 또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유가가 등장하고 식료품 물가도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고작 0.1%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제까지보다 지금 약 5분 전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또 마이너스를 찍었다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겠죠. 그러나 지금 플러스를 어쨌든 찍었으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이런 숫자를 찍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고조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만 가지고 해석하기보다 이런 전체 추세를 보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반등하듯이 미국 물가가 최근 8월 반등하듯이 기본적으로 나타난 그 물가 반등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밖에 기록을 안 한다. 독일 경제가 6.4% 물가 상승률인데 중국 경제는 0.1% 상승한다. 우리나라 3.4%, 미국도 3%대. 근데 중국은 0.1% 상승 1도 아니고 0.1%를 기록한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판독하면 좀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생산자 물가가 선행지표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산자 물가는 이미 22년 약 9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에서 맴돌아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다시 뚜렷하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중국 물가지표 발표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또 물론 8월 중국 이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치가 CPI가 0.1이었는데 기대에 부합하게 0.1이고 PPI가 마이너스 3.1%였는데 마이너스 3.0%니까 기대에 부합하는 물가가 발표됐고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덜어지는 물가가 발표된 거죠. 그죠? PPI로는 마이너스 3.1%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3.0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데이터 발표가 중국 경제에 혹은 세계 금융시장에 혹은 중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에 뭔가 불안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주가나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나 이 통계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중국 경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진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금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국 물가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이 야기된 배경이 무엇일까를 판단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중국 물가가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데 둔화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물가 둔화의 배경은 뭐 크게는 안 팔려서입니다. 다른 말로 수요가 줄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결국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부진해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수요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가계의 소비 1번, 그리고 기업의 투자. 기업의 투자를 왜 수요라고 하느냐?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요. 우리 가게 집에서 랩탑을 사요. 그건 소비죠. 내구재를 샀다. 근데 기업이 내구재를 산다. 그거 왜 살까요? 그게 최종 소비가 아니죠. 그것은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랩탑 노트북을 사서 또 다른 뭔가 서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투자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이 두 개가 총 수요라고 보시면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흐름이 그죠? 지지부진하고 최근 뭐 7월, 8월 6, 7, 8 연속 상승률이 또 둔화돼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라고 한다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 2.5%에 불과하니까 중국 소비가 매우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 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걸 고정자산 투자라고 보는데 역시 고정자산 투자도 그 증가세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다가 뭐 6, 7, 8 연속으로 둔화되다가 8월에는 3.4%로까지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만큼 수요가 두 가지가 다 줄어든다. 그리고 이어서 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은 또 역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위축돼서 공장이 안 돌아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도토리 키재기죠? 예,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니까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업 문제도 야기되고 실업 문제가 야기되면 될수록 소득 수준의 문제가 있고 그죠?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소비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경지에서 중국 경제가 뭐 꼬꾸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를 지금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업률입니다. 근데 전체 실업률은 물론 떨어져요. 근데 재밌게도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약 한 5, 6일 정도 지나면 또 실업률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청년 실업률 또 발표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발표 안 했었고요.
근데 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라는 것, 이 역대 최고치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중국 청년들이 뭐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 실업률이 문제가 없으니 청년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는 그 청년들이 많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입니까? 그리고 그 실업률은 항상 전월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 2021년 7월 실업률과 비교하고 2022년 7월 실업률과 비교하고 2023년 7월 실업률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역사상 정점을 갱신하고 이 7월 실업률은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고려한다면, 자 보세요. 물가는 뭐의 변수예요? 소비의 변수예요. 그죠? 소비는 뭐의 변수예요? 소득의 변수예요. 소득의 함수. 그럼 소득은 뭐의 함수예요? 고용의 함수예요. 중국 고용이 이토록 안 좋은 상황인데, 이토록 안 좋다 보니까 소비까지 둔화되고 수요가 줄어드니 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낮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중국 경제를 보시는 그 눈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이 빨강색 선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14%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01년에 WTO 가입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대략 2011년까지는 이때와 여기를 자르시고 그다음 여기를 다시 그 이유를 또 자르시면 2011년 전까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가율이 위에 있어요. 그죠? 위에 있잖아요. 근데 2011년 이후에는 주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밑돌죠. 그러니까 2011년 이후, 특히 2022, 3년 이후 경제에서는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중국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더디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중국 경제의 흐름 속에 내수가 어렵고 소비와 투자가 어렵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국 경제가 L자로 장기 침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고,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리세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경제의 리세션. 네, 이렇게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고요. 또 최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급등했었단 말이죠.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근데 제조업, 비제조업 둘 다 이렇게 쭉 꺾이고 있어요. 이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준선이 50이니까 50을 그래도 웃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많이 소위 쇠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비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경기를 보면 50 밑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발표된 통계인데 역시 전월보다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 경제의 둔화, 이것은 세계 경제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 23년,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 다이아몬드예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다이아몬드. 세계 경제가 L자로 꺼지다가 23년은 리세션, 경기 침체다. 24년 경제는 그래도 23년보다는 다소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여기 빨강색인데, 여기 이 주황색인데요. 중국 경제의 그 기여도가 쭉 빠지죠. 24년에. 주황색 보십시오. 쭉 빠지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서 중국 경제의 기여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기여도가 23년보다 24년에 더 빠진다 라는 것을 보면 중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세계 경제에 어쨌든 부정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중국 경제가 둔화하다 보면 우리 경제는 어때요? 중국 경제로 향하는 대중국 수출액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중국과의 교역에서 22년 4월 이후로 거의 줄곧 무역수지 적자예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행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어렵다라는 것인데,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보세요. 22년 5월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이너스의 정도가 너무 커져서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규모가 여러분 30%씩 빠진다. 전년 동월보다 대중국 수출 규모가 30%씩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특히 그 수출 중에서도 대중국 수출이 20%가량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파트너국인데, 그 대중국 수출이 30%씩 빠진다. 그럼 우리 경제는 정말 그 우리 경제는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하반기나 24년 경제가 순탄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한 번에 확 쓰러지는 그런 경제 위기,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런 식으로 전개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는, 꼬꾸라지는 5.4, 뭐 4.5, 뭐 4.3, 뭐 이렇게 L자로 점점 꺼져가는 그런 경제의 흐름으로 치닫게 되는 게 아닌가. 마치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에 계속 맴돌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정의 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녹화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경제에 좀 쉽게 입문하고 싶으시다, 경제 입문서가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책을 좀 관심 갖고 봐주셔도 좋겠고, 강의 형태로 좀 경제 수업을 입문하고 싶다 하신다면 경제 흐름 따라하기라는 교육 과정에 또 관심 가져주셔도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본 영상이 올라간 후에 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고정 댓글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라이브니까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